반갑습니다. 9월 16일 주말간 뉴스들로 본 화학주들 예상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학주들은 경기 민감주들이죠. 자, 우선 이제 특이한 사항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유엔 예멘 특사 사우디 석유 시설 드론 공격에 극도로 우려,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사우디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주요 석유시설과 유전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보면 사우디 내무부는 동부 담만 부근 아프카이크 탈황 석유시설과 쿠라이크 유전 두 곳이 무인기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죠. 예멘 반군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알마시라 방송을 통해서 사우디의 불법 침략에 대응해서 두 곳을 무인기 10대로 직접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트럼프가 사우디 왕세자와 통화를 했죠. 공격한 부분에 대해서 규탄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날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전화통화를 갖고 미국은 중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강력 규탄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국제 경제 필수적 인프라 민간 영역에 대한 폭력 행위는 갈등 불신 심화시킬 뿐이다. 미국 정부가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사우디 자위권에 대해서 지지 표명을 했죠. 자, 지금 이제 아람코가 관련 시설 중에서 세계 최대 규모라고 자랑하는 곳으로 이번 공격으로 원유 생산 차질과 수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번 공격으로 하루 500만 배럴 원유 생산 영향을 받는다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역시 이란 소행으로 주장하면서 이란은 대통령과 모하마드 자파르 외무장관이 외교에 관여하는 척하는 동안 사우디에 대한 100차례의 공격 배후에 있었다고 비난을 했죠. 자,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사우디는 지금 이제 저장 창고에 있는 아시아 여러 군데 있는 저장 창고에 있는 그런 재고를 이용해서 일단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찌됐건 간에 지금 아주 가장 큰 시설 두 곳이 공격을 당하면서 국제유가가 좀 들썩일 가능성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국제유가는 좀 상승 방향으로 가닥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자, 이렇게 이제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화학주들에는 나쁘지 않죠. 지금 화학주들은 국제유가가 상승을 좀 하게 되면 좀 이제 화학주들에는 좀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이 있고 요런 부분에 지금 이제 가장 크게 뭐 영향을 받는 거는 단연 또 미중 무역 협상 진행 방향이죠. 자, 이런 부분이 스몰 딜이 재부상을 하고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훈풍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잠정 합의 고려 중국은 미국 농산물 구매에 착수를 하고 있죠. 자, 이러한 그 소식들이 뭐 중국에서도 미중 공동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 하면서 환구 15 등의 상당히 이제 지금의 이런 미국과 중국의 스탠스를 상당히 좋게 보고 지지하는, 이번엔 정말 잘 돼야 된다, 이런 소식들을 계속 내놓고 있죠. 자,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화학주들 지금 분위기는 뭐 좋습니다. 뭐 화학주들에 대한 이런 악재로 나올 만한 소식들이 하나도 없죠. 자, 하나도 없는 상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미중무역 협상 부분이 아주 좋게 전개가 되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는 뭐 좋지 않은 소식이긴 하지만 사우디의 원유 생산 시설 두 군데가 공격을 받은 부분, 그런 부분은 국제 유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화학주나 조선주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렇게 뭐 나쁜 소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화학주들 그동안의 하락폭이 정말로 엄청났죠. 자, 지금 대한유화 보시면은 뭐 계속해서 하락만 해오다가 최근에 이제 쌍바닥 오른쪽이 높은 모습 만들고 21선 돌파하고 상당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 가지 악재라고 하면 단기에 좀 많이 올랐다, 뭐 이런 부분이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지금 이제 기관 쪽에서 주도권을 잡고 주가를 드라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관들이 이 121선 부근에서 이렇게 좀 조정을 보일지 뭐 이런 부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지금 주말간 이런 소식들을 봤을 때 화학주들에 대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좋은 소식들이 계속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전반적인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했죠. 엄청난 하락을 계속 보이다가 지금 이제 또 화요일 날 4% 정도 오르고 수요일 날은 숨고르기 하면서 0.2%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죠.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이 화학주들 최근에 보면 기관들이 많이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화학주들 지금 요 정도 위치에서 랠리를 멈출 가능성보다는 추가적으로 좀 더 이제 상승할 그런 여건이 충분히 좀 마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특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121선이 좀 위에 있죠. 25만 5천원 수준까지 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대한유화는 뭐 워낙에 크게 하락을 하고 지금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또 거래량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주도 세력들이 마음먹고 끌어올리게 되면 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분위기, 환경 뭐 이런 상황들이 화학주에 또 상당히 좋은 그런 환경이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뭐 OCI 같은 경우에 뭐 태양광 관련 폴리실리콘 가격이 워낙에 또 하락을 하면서 힘을 못 썼죠. 이렇게 뭐 미래 뭐 이렇게 호재가 될 만한 소식들이 없었지만 결국 큰 하락 이후에 또 이렇게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뭐 기관이 또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지난주 전반적으로 특히 월요일, 화요일 전반적으로 월, 화, 수 3일이었죠. 이 저 PBR 주들 바닥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좀 눌림을 받던 그런 종목들의 큰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기관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워낙에 이 화학주들은 경기에 민감한 이런 종목들이 업종이기 때문에 이 미중무역 협상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걸로 보여지고, 미중무역 협상이 잘 되게 되면 세계 무역 자체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화학주들은
다시 이제 끝도 없는 하락을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올라설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이 지금 좀 전개가 되고 있고, 주말간에도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화학주들도 추가적으로 좀 강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한 가지 악재는 뭐 대한유화를 본다 그러면 너무 많이 단계 좀 많이 올라왔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5일선에서 이격이 조금 멀어졌죠. 자, 그렇지만 이 이격을 좁히는 그런 시점은 당장 내일이 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워낙에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오버슈팅을 보여준 후에 조정을 하더라도 조금 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뭐 메이저들이 단계 좀 많이 올라와서 이제 조정을 조금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 이 121선 부근을 두고 좀 조정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화학주들도 아주 환경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9월 16일 화학주 예상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